안녕하세요. 남간사고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기초해부 생리 7번째인 비뇨기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계는 신체 내에서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소변을 만들어 배출하는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신장과 요관, 그러니까 두 개의 요관인 거죠. 한 개의 방광과 요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신장이 좌우에 두 개 있죠. 그리고 요관입니다. 요관이 두 개 있죠. 방광이 하나 있고 요도가 하나 있어서 배출이 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신장이 좀 복강 내에 떠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복벽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 근육의 안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신장이 안 좋을 때 옆구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옆구리가 아프거나 등 뒤, 그러니까 옆구리, 등 뒤쪽이 좀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후복벽에 존재해서 그렇거든요. 상식적인 내용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요의 배설 순서는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굉장히 어렵게 적었는데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근위세뇨관, 헬렌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까지 그리고 신읍까지가 다 신장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신장에서 요관, 방광, 요도 이 순서 있죠? 요렇게 내려와서 소변이 나올 테니까 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얘기도 근위세뇨관이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분들만 좀 공부하시라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사구체는 쉽게 생각하시면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모세혈관 덩어리가 이렇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보호만 주머니라는 애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싸고 있고 그 다음 요렇게 내려오는 관이 있고 여기에 고리가 있고 요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사구체, 요 싸고 있는 게 보호만 주머니, 그리고 여기가 가깝다 그래서 근위세뇨관, 그리고 이렇게 고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헬렌고리, 그리고 여기가 원위세뇨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변이 사구체에서 걸러져서 보호만 주머니로 가고 여기를 거치면서 농축 희석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변이 여기 집합관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과정이 여러 개가 생겨서 집합관으로 다 소변을 내보내요. 이렇게 이 앞에는 안 그렸지만 사구체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원위세뇨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소변이 들어오게 돼서 이름이 집합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알고 계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좀 알려드립니다. 자, 신장의 구조는 아까 알려드렸죠? 후복벽에 좌우 한 개씩 위치해 있고 위로는 횡격막 아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아래로는 배꼽 높이에 위치해 있다. 강낭콩 모양의 길이 10cm 이런 것도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혈관과 요관이 지나감. 신문 별거 없이 이렇게 요런 부위를 신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혈관 두 개가 들어가죠. 요관이 나오죠. 이렇게 드나드는 것을 여러분 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기계에서도 여러분 폐문 배우셨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신장의 바깥쪽을 피질, 안쪽을 수질.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신 배울 때도 바깥쪽은 피질, 껍데기라서 안쪽은 수질이라고 말하고 뇌에서도 바깥쪽은 피질, 안쪽은 수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신우가 존재한다. 신우가 뭐냐? 요거예요. 요게 신우예요. 이렇게 소변을 받는 깔때기 같이 생겼죠? 신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중심에 있죠.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신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신경계 가서 공부하시면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뉴론이라고 해요. 뉴론. 그리고 한글로는 신경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비슷하잖아요. 네프론, 뉴론, 론으로 끝나죠. 그리고 신원, 신경원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소체는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와. 아주 가끔. 좀 이게 뭐냐 묻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보시면 사구체,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알려드렸죠? 얘랑 보호만 주머니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마도 얘가 보호만 주머니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사구체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 덩어리와 보호만 주머니를 합쳐서 신소체 이렇게 부릅니다. 사구체에서 혈액이 모세혈관의 경로를 지나면서 노폐물을 여과한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여기 알려드렸잖아요. 사구체가 지나가면서 압력으로 여과가 된다고. 그 얘기예요. 보호구만 주머니를 지나가면서 여과가 된다. 여과되는 물질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비여과 물질도 좀 나올 수 있고 신장에서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과되는 물질은 수분, 당분, 아미노산, 전해질, 요소 다 분자가 작은 애들이에요. 분자가 큰 애들은 통과를 못하고, 그래서 분자가 큰 애들의 대표적인 게 혈액세포,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변 검사하면 혈뇨 비정상인 거죠. 왜? 혈액세포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지방뇨도 비정상, 단백뇨도 비정상인 거예요. 얘네들은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그림을 잠깐만 보시고 할게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모세혈관 덩어리, 나가는 모세혈관 덩어리. 그래서 여기서 혈압이 있어요. 모세혈관에서 밀어내는 혈압이 책마다 좀 다르지만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에 반한 또 힘들이 있는데,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든지 혹은 보호만 주머니 정수압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대되는 힘이에요. 이렇게 밀어붙이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힘보다 이 모세혈관의 혈압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변으로 걸러져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이게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혈압이 낮으면 당연히 여기에 모세혈관 혈압도 낮겠죠. 압력도. 그러면 소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으면 당연히 걸러지지가 않아서 소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이런 기전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이 있고, 혈압이 떨어지면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거라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뇨관은 혈액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가늘고 구불구불한 긴 관, 근위세뇨관, 헬렌고리, 원위세뇨관. 앞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좀 보시면 이게 근위세뇨관인 것 같고, 여기가 헬렌고리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원위세뇨관, 여기 집합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집합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신원에서 소변이. 그래서 여길 지나가면서 다시 필요한 영양분이나 수분은 재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만 농축되면서 소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수분, 당분을 그대로 다 배출하면 사람은 탈수가 걸리거나, 당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분이잖아요. 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애들은 다 재흡수하는 거죠. 저길 거치면서.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여러분 당분에 관련돼서는 당뇨는 비정상이잖아요. 그쵸? 비정상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게 혈당이 너무 높아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근데 원래 당분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재흡수가 돼요.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 재흡수되는 양을 넘어서면 소변에서 뭐가 나와요? 당이 나오겠죠. 네,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당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혈당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흡수되는 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양을 초과하면 이게 소변에서 당이 나와서 당뇨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좀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수분, 당분, 아미노산, 전해질 등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요. 왜?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다시 재흡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다 내보내면 저걸 보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노폐물만 농축돼서 집합관으로 배출된다. 집합관은 세뇨관을 통과해서 재흡수가 끝난 노폐물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변이 모이는 곳, 집합관, 신우로 모인 소변을 보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우는 소변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곳을 얘기해요. 아까 그 소변을 받는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곳이 신우예요. 소신배, 대신배, 신우순으로 모인다, 이런 건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잠깐 보시면 소신배, 대신배, 신우 이런 순서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어요. 거의 안 나왔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변이 피라미드 모양처럼 생긴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을 처음으로 받는 얘가 소신배예요. 얘들이 소신배. 그리고 이 소신배가 두세 개가 모이면 이렇게 대신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이러면 대신배가 되죠. 대신배가 모이면 신우가 됩니다.
작은 깔때기라고 생각하시고 소심배, 그리고 큰 깔때기가 되죠. 모이면 큰 깔때기가 되면 대신배라고 부르고, 이 대신배가 합쳐지는 곳이 신우예요. 소변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곳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오진 않지만 신우가 이런 깔때기라는 거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변이 일시적으로 모이고 이렇게 요관으로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신장의 기능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성인의 일일 소변량은 1에서 2리터, 그래서 1000에서 2000cc가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양을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시간당 30cc 이하, 하루 500cc 이하를 핍뇨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이런 건 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당 500cc 이하, 그리고 시간당은 300cc 이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소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배출되는 대부분은 뭐다? 수분이다. 그냥 대부분 다 수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95%가 수분, 나머지 요소, 요산, 무기질, 이게 다 노폐물이 되는 거죠. 이런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우리 몸에 쌓이면 그걸 요독증이라고 그럽니다. 요독증의 증상도 다양하지만 성인 간호학 가서 배우시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게 쌓이는 게, 노폐물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요독증이다. 그리고 저렇게 노폐물이랑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산염기 균형을 하고 전해질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균형도 신장이 조절한다. 그리고 신장에서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닌이라는 호르몬인데, 레닌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혈압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거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전 영상들에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만 좀 공부하시고,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리면, 신장에서 아까 혈압이 떨어지면 소변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랬죠. 혈압이 떨어지면 소변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는 감지 센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소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닌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레닌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안지오텐신 5gen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1은 또 이 폐에서 분비하는 ACE라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안지오텐신 2가 된다는 거죠. 이 안지오텐신 2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것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신입니다. 부신. 부신을 자극해요. 누가? 안지오텐신 2가. 부신을 자극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도록 하는 거죠.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면 이 알도스테론 기능이 뭐냐, 다시 신장을 자극해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도록 해요. 나트륨이 재흡수되면서 뭐가 들어오겠죠? 혈관으로 나트륨이 재흡수되면 다시 같이 따라오는 게 수분이에요. 수분이 같이 따라오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수분을 다시 재흡수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켜서 소변이 다시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이 레닌의 기능이에요. 이게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려우시면 뭐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혈압 조절에 관여, 혈압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신장에는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라고 해서 영어로는 에리스로포이에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영어인지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에리스로포이에틴,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얘는 뭐라냐, 이름 그대로예요.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나 이런 환자에서 빈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비타민 D를 활성화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되지만 비타민 D가 뭐에 관여한지는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다.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다.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신장의 기능입니다. 뇨관, 또 다른 이름으로 수뇨관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 신장에서 만든 소변을 방광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
연동운동을 통해서 전달해 준대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연동운동 소화기관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쭉 보내주는 거죠. 방광으로 전달해 주는 기관. 방광은 무슨 기능이냐? 주머니 모양의 근육성 기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둥글게 주머니처럼. 소변을 저장합니다.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느냐? 대략 성인의 경우에는 500cc, 그래서 반 정도, 250에서 300 정도가 차면 소변을 느낀다. 요의를 느낀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특히 요의는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정도 차면 요의를 느낀다. 노인이 되면 용적이 50% 줄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 정도 차면 120에서 150 정도 차면 요의를 느끼겠죠. 반 정도 차면 요의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노인에선 빈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시고 노인이 되면 용적이 준다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방광은 소변량의 증감에 따라서 벽의 두께가 변해요. 앞전에 알려드렸죠. 이행상피 조직이라고. 이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도는 방광에 저장된 소변을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하죠. 그래서 요도는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이 있는 관이죠. 남성의 길이는 대략 요도의 길이는 15에서 20cm, 여성은 3에서 5cm. 남성은 저기서 정액도 사출되죠. 이 요도의 길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요도염과 방광염 얘기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성의 요도는 짧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비뇨기계는 항문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균이냐? 대장균에 의해서 쉽게 요도염과 방광염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침투가 가능하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세요. 요도염, 방광염 여성에서 많다. 요량에 따른 용어, 단뇨는 아까 1에서 2리터가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소변을 보면 단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0cc 이상.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5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경우는 요봉증을 의심해야 된다. 나중에 내분비계 가시면 배우실 내용인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이름 자체가 소변을 기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소변의 제흡수를 많이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제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변을 본다. 5리터 이상 소변. 그래서 그게 요붕증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또 호르몬 가서 내분비계 가서 알려드릴게요. 핍뇨와 무뇨. 핍뇨는 앞전에 설명드렸죠. 소변량 시간당 30cc 이하, 1일 500cc 이하인 경우에는 핍뇨라고 얘기하고요. 무뇨인 경우는 소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100cc가 기준입니다. 이 이하인 경우를 무뇨라고 얘기하고, 잔뇨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이 50cc가 넘을 때 이 기준 잔뇨라고 얘기하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거의 많이 나왔던 거는 무뇨도 많이 나왔던 거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핍뇨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